자, FAT 1급 71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먼저 볼까요? 자, 이론에 보니까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때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자,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이런 것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예측 가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가 나오잖아요. 자, 앞전에 했던 것처럼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뭐 해주면 빼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영업 외에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에 비용을 빼주게 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을 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답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판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임대보증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좀 알아두실 것이 임대보증금은 부채 계정이에요. 즉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보증금 나중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채가 되는 것이고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자산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이 아니라 비유동 부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비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그 영업 외비용만 머릿속에 담아라. 그래서 얘는 기부금,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뭐뭐 손실 들어가거나 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판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비교통비는 당연히 판비 맞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판비. 자,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니까 해당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손실, 이거 영업 외비용이니까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판비, 접대비, 판비, 기부금은 해당이 안 되죠. 또 이자 비용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또 접대비 다 더하니까 615만 원만큼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유가증권으로 상장되는 국제 주식의 주식 2,000주를 7,000원에 취득하고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죠. 자, 근데 왜 샀냐 봤더니 단기 보유할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어, 잠깐 우리 단기 보유는 뭐라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때 구입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분개하게 되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724니까 1,400만 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해서 제가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 그랬어요? 뭘로 지급했다 안 나왔으니까 뭐 현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다. 취득원가를 계산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살 때 우리가 들어간 부분은 전부 다 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돼요? 기계를 공장에다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운전하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나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원가에 가산하는데, 자, 시제품이 나온 후에는 자, 우리가 원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는 순간서부터는 원가로 가산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구입대금 1,000만원, 설치비 다 원가에 가산해야 되고요. 운송비나 시운전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설치한 후에 수선비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원가로 보는 게 아니라 설치한 후니까 뭐예요?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수선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취득원가는 이 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취득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1,086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차변의 계정감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김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대리님, 김 과장이 출장비를 지급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50만 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면서 출장비 정산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뭘로 처리했다 이러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지급일 때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 중요한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2월 10일 날 폐업을 했대요.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자, 1월 1일서부터 2월 10일까지는 과세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기한은 언제냐 이런 얘기인데, 자, 요 2월 10일, 2월 25일까지, 자, 2월 25일까지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월 달이니까 3월이죠. 3월 25일까지 우리가 폐업일에 확정신고 기한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세율에 관련된 문제요. 자, 영세율에 관련된 거 보면, 영세율은 우리가 수출하는 거잖아요. 외화를 획득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입 제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야 돼. 이건 아니죠. 수입 제한은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경이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가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에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자, 뭐를 빼주면 되죠? 그죠? 매입세액을 빼주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매입세액이 50만 원이 하나 나와 있죠. 그죠? 50만 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중고차 매입세액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매입세액을 할까 봤더니 2000cc잖아요. 그러면 1000cc까지는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2000cc니까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 매출세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매출액으로 나와 있어요. 세액이 아니잖아요. 공급 대가니까 이 1100만 원 안에는, 자, 1100 안에는 공급 대가니까 공급가액과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게 공급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출세액에서,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니까 10% 세액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1100만 원을 가지고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1100만 원 나누기 1.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공급가액이 나와요. 자, 공급가액이 얼마 나오냐면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부가세는 얼마란 얘기예요?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니까 납부세액은 얼마다? 5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실무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기 문제, 자, 실기 문제로 좀 들어갈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기출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깔아놓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 회사는 지금 대전장식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간이 6기고 2024년도에 관련된 자료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메인 화면을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 등록에 관련된 것은 기초정보에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그럼 거래처 등록에 나와 있죠. 자, 그럼 거래처 등록은 일반 금융 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보니까 일반 거래처예요. 그죠? 자, 그럼 명품 인테리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몇 번? 여기 보니까 108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8번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00 108번. 자, 찾아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명품 인테리어.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수행과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대표자 명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대표자 명이 지금 여기 잘못 나와 있어. 제가 지금 이걸 고친 거거든요. 자, 잘못 나온 것을 여기서 고치면 돼요. 신정일이라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용 메일 주소를 수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메일 주소, 왜냐면 부가세 신고서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메일 주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가 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 담당자 메일 주소가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전자생계한서 메일 주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신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행 과제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자 이름 바꿨고요. 메일 주소. 자, 메일 주소는 기본사항 탭과 추가사항이 있는데 어디 있다? 추가사항 탭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하는 난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전기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분에 관련된 것은 여기죠. 그죠? 기초정보에 손익계산서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매출액서부터 비교를 해야 되겠죠. 5억 6천서부터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누락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의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입력하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자, 확정일을 2024년 2월 27일로 입력을 하라. 이 두 가지 수행을 줬어요. 그럼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고 맞춰보는 거예요. 매출원가도 320 일치하죠. 그럼 여기 이제 급여서부터 보는 거예요. 급여. 자, 82, 그 다음에 10, 35 쭉 하다 보면 여기 빠져 있는 게 소모품비가 빠져 있어요. 우리 입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소모품비라고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정렬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비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법인세 하게 되고, 반드시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과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 일치하는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요 처분일자 있죠? 여기다가 2024년 2월 27일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문제는 끝난 거예요. 벌써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처럼 답안에서 소모품비 추가를 입력하고 법인세도 있었네요. 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수정을 한 거.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자 100 420으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짜 입력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럼 일반 전표에 보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 봤더니 1월 19일 것이 있어요. 1월 19일.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주차 영수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차 영수증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수증의 수치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3만 원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3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에 대한 불비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관리비 업무용 차량에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영수증이잖아요. 자, 영수증은 제가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그죠? 3만 원.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빙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적격 증빙 불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하래요. 먼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3만원 초과에 대해서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아까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출금 전표하고 그 다음에 주차 이렇게 해서 33,000원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와 서식을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메인 메뉴로 가서 여기 보시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여기 영수증 수치 명세서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어있을 하나만 입력되어 있고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2024년 1월 19일 하늘주차장 대표자는 이하늘이고요. 주소 그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주소 나와 있죠. 서울특별시 도곡동까지 입력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거래금액 33,000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이 33,000원은 주차비 같은 거는 차량 유지비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차량 유지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자, 이제 영수증 수치에 관련된 이 부분을 찍으면 자, 여기 반드시 자, 1번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을 꼭 확인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탭에 2번이고 2번과 1번의 서식을 작성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문제상에서. 그죠? 그래서 탭 두 번째 들어가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명세서 블록이라고 나온 버튼 있죠. 여기에. 자, 이거를 눌러줘야 방금 우리가 입력한 것이 땡겨와요. 종전에는 이게 1 하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명세서 불러오기를 딱 누르는 순간 여기 14만 3천 원이고 두 건이라고 나온 거 있죠. 여기 땡겨오게 돼요.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틀린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다라는 거.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 적격증빙에 관련돼서 이렇게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과 1번의 서식을 작성하라고 하게 되면 요 영수증 수치명세서에다 입력을 하시고 수치명세서에서 반드시 명세서 불러오기를 해줘야 땡겨온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유형 자산을 구입할 때는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매입하고 현재 가치의 차액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날짜는 여기 보니까 며칠 날짜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2월 15일이죠. 그죠? 그래서 2월 15일 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붕괴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런 얘기잖아요. 자,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매입했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를 구입했냐면 45만원만큼 공채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회사는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당시에 공정가치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단기 매매 증 45만 원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려고 그랬더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공채의 공정가치는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5만 원만큼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로 가산하는 것이고 나머지 40만 원은 뭘로 해줘야 된다? 단기 매매증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면 자, 출금 전표로 둘 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입력하는 건 출금은 1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3월 20날입니다. 자, 3월 20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영수증을 보니까 28,000원이네요. 다행히. 자, 컴퓨터 수리했죠? 자, 수선비. 자, 여기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컴퓨터 수리하고. 그러면 출금 전표로 나가겠죠. 그죠? 28,000원.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려 했으니까 수선비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니까 7월 1일 날 거래네요. 자, 7월 1일 날. 자, 지금 자료 설명을 보니까 매출 거래처의 체육대회에 제공할 도시락을 구입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매출 거래처에다가 도시락 사준 거죠.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제공한 거니까 접대비가 되는 거죠.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해서 접대비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으로 해서 33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대출금 이자 계산서네요. 자, 여기 보니까 날짜가 7월 11일 날 지금 원금하고 약정이자를 다 상환했나 봐요. 자, 그러면 7월 11일 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대출을 어디서 받았는가 봤더니 대전장식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금이 5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550만 원을 지금 갚은 겁니다. 자, 그 통장이 보통 예금 하나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네요.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단기대출 원금과 그 귀속분의 이자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상환했다라는 얘기는 갚아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행과제가 거래자료를 입력하라 이런 얘기니까 분개하게 되면 단기 차입금 하고요. 자, 차입금이니까 채권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하는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제가 2급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더존 우리가 FAT 같은 경우는 예금도 반드시 거래처 등록하셔야 돼요. 은행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하나은행이죠. 자, 보통 예금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이자 비용 5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더존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K렉 같은 경우에는 적은 것부터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남은 금액이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더존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공세계는 플러스 눌러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똑같아요. 자, 이제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일반 전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날짜가 8월 7일이네요. 8월 7일 입력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8월 7일이라고 이제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 품목이 두 개가 있어요.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다섯 개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만 입력할 때는 여기다 그냥 입력하면 돼요. 테이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품목이 두 개가 되면 상단에 보면 복수거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복수거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는欄이 딱 떠요. 그래서 테이블, 의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될 때는 자 여기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거래를 눌러줘라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이블하고 의자 이렇게 이제 누르기 전에 여기 보니까 과세 매출 자료에 대한 거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자, 과세 매출은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하는 거래거든요. 그럼 매출에 관련된 거래는 10일 과세죠. 10일 과세.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급가액과 요거는 자동으로 뜨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디다 매출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전장식이죠. 공급자가 내가 매출한 사람이니까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공급받는 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래처가 유민가구가 되니까 여기다 입력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여기다 이제 유민 찍으면 이제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전자세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요거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앞전에 부가세 설명해 주면서 빈번하게 거래하는 것은 매월 말일날로 정산을 하고 2월 10일까지 한다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뭐 거래가 빈번하지 않을 때는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다음 날까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 K랩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렇게 발행하는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문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 AT 시험 있잖아요. FAT 시험 1급에서는 이 발행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무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데 자, 요거 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45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현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는 얘기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매출에 우리가 상품 매출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일단 수행과제서부터 보면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부가세 관련된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적요가 두 개가 있으면 아까 제가 뭐를 눌러서 하라고 그랬죠? 복수거래, 친절하게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존 우리가 FAT 시험에서만 유일하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급도 하고 전송도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양번 삭제를 지금 제가 이거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입력을 하실 때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하는 거예요. 0 여기 보면 0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0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다 혼합 여기는 아까 현금도 받고 외상매출금도 있으니까 혼합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변만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과 외상매출금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현금은 45만원 받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450만원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입력을 끝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전산에게 우리가 1급하고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행하는 것은 유일하게 FAT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행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거래가 8월 7일 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월
자, 1일서부터 여기 8월서부터 1일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8월 31일 뭐 하셔도 돼요. 자, 8월 하고요. 부터 31일 하고 자,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유민 가구에 관련된 사항이 딱 떠요. 그럼 여기다 체크 표시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체크 표시를 하시고 뭐를 하냐면 자, 전자 발행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여기다 발행이라고 하는 부분 요걸 눌러요. 그러면 요 발행이 이제 지금 돼 있으니까 발행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발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아카데미 전자수행견서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게 매출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 매출의 요 부분을 눌러주고 여기에 밑에 보면 발행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러면 발행이라고 눌러줬으면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발행을 하고 자, 발행을 했잖아요.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전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자,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있었잖아요. 얘가 뭘로 바뀌냐 하면 우리 아무것도 입력 안 했던 것이 전자발행이라고 딱 나와요. 이 전자발행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송시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방금 여기 내역관리에 자,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전송 성공이라고 이렇게 딱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꼭 하실 거는 전자발행. 자, 전자발행 요거 체크하시고 자, 전자발행하고 아카데미. 자, 요 순서요. 로그인 들어가서 자, 여기 매출에 관련된 거죠. 자, 매출에 관련된 거에 세기한서 확인하시고 반드시 여기 발행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발행을 눌러주는 순간 전송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여기도 뭐 발행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닫아주시게 되면 얘가 전송 성공이라는 거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세연기한서는 계속 다 이렇게 발행을 해줍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그건 아니고 한 건 이렇게 하나 더 발행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설명이 나온 거예요. 미 전송된 내용이 조회가 되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미 지금 전자사용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유민 가구에 관련된 이 부분이 딱 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뭘 눌러주라? 전자 발행을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전자 발행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발행하는 거 아까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로그인 들어가서 여기서 매출이니까 여기서 발행이라는 버튼 그죠? 예. 아카데미 세운견서를 눌러주고 로그인 들어가서 확인 발행 버튼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끝난다는 그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발행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 파란 것은 전자 계산서잖아요. 자, 여기에 날짜가 8월 17일 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8월 17일 날 어떤 거래가 있는가 보니까 지금 소득세 실무 교육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교육 같은 거는 면세죠, 면세. 그럼 내가 지금 교육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대전장식이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교육을 한 거예요? 강남학원이 한 거잖아요. 공급자가. 이 파란색은 매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를 지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죠? 100만 원만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자, 매입한 거니까 매입한 거 중에서 어떻게 한다? 53 면세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품명에다가는 소득세 실무교육이라고 하시고 수량은 똑같이 두 개 5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떻게 된다?
예, 강남하는 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전자 입력. 그럼 전자 입력은 몇 번? 1번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이거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외상은 뭐예요? 미지급금이니까 혼합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현금 거래일 때는 1번, 외상일 때는 2번, 그 외에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 그 다음에 카드 거래일 때는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교육훈련비 미지급금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 관련된 것도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9월 10일 날짜입니다. 9월 10일. 자, 9월 10일 날 보게 되니까 빨간 거잖아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내가 매출한 거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과세가 되겠고요. 지금 나는 냉난방기를 판매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의 설명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장에서 사용 중인 냉난방기를 매각했다는 얘기니까 사용하던 냉난방기를 매각한 거죠. 처분한 거예요. 얼마에? 140만 원에 14만 원만큼. 그러면 내가 세금 계산서 끄는 금액이 140에 자, 여기 14만 원을 끊어 줬어요. 누구한테 팔은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지금 파는 판매자가 되니까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천사유통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천사유통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매각하고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 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금액 여기 154만 원은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부 금액에 대해서 잠깐 보는데요. 비품으로 처리가 됐고 이 비품은 취득원가가 200만 원이고 누계액이 8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200만 원 처음에 주고 사서 80만 원만큼 냉난방기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분기에 연습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무슨 가액을 구하라? 장부가액을 구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80만 원을 빼주니까 120만 원이 내 순수한 원가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어요? 14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만큼 뭐 했다? 비싸게 팔아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만 원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분개하는데 수행과제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메인 매출에서 입력하시오. 지금 메인 매출에서 입력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굳이 앞전처럼 세행해서 발행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전자 입력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전자 입력일 때는 1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냉난방기를 팔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혼합으로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뭐가 뜨냐면 상품 매출로 뜨거든요. 이건 상품이 아니잖아요. 비품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품을 팔게 되면 대변의 비품 하고 원가로 꼭 적어줘야 되거든요. 원가. 그리고 제가 뭘 해줘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 소멸시켜줘야 되겠죠? 80만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지금 유형자산 처분익이 20만원 생겼고 보통예금으로 154만원 받았는데 이때 꼭 주의하실 것은 보통예금 은행도 거래처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거래처 등록을 하는데 천사유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천사유통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은행에서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했으니까 우리은행 보통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색깔도 파란색으로 확 눈에 띄잖아요. 그럼 채점하는 사람이 이거 천사유통으로 안 고쳤네 그러면 쫙 나가는 거예요. 붕괴가 맞았다 하더라도 틀리니까 꼭 반드시 우리가 예금도 거래처 등록 바꿔주셔야 되는 거. 요거 정말 중요해요. 아주 그런 건데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10일 과세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서 냉장만기를 팔았으니까 하고 발행한 금액을 여기다 적어요. 천사유통이 더 팔았고 전자입찰 그 다음에 요거 꼭 혼합으로 한다. 그
그러면 밑에 이렇게 분기가 뜨는데, 자, 상품 매출이 아니라 뭘로 고쳐라? 비품. 비품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 때는 무슨 가? 원가. 팔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줘야 되니까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아까 제가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생겼어요. 나머지는 예금으로,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비품, 부가세 수금,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반드시 이 분계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매회 나오니까 이 분계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매입 거래에 들어가 볼게요. 9월 14일 거래네요. 자, 9월 14일 날. 자, 9월 14일 날 이거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품목이 토지 평탄화 작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토지는 우리가 면세. 그래서 자료를 잠깐 보면 신규 매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평탄화 작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를 다지는 거예요. 판판하게. 그래서 그 작업을 의뢰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뭐야? 토지 원가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 토지 이렇게 들어가고, 대변에는 그 토지 보통예금에서 나갔잖아요. 보통예금은 예금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그쵸? 예금, 꼭 거래처 등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에 찍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회사가 대전이잖아요. 공급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파란색이니까 매입하는 입장이니까, 자, 대전장시 우리 회사죠. 자, 그럼 공급하는 회사에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자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자입력 1번 누르시고, 이때 혼합으로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자, 요거 예금, 자, 거래처 등록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디딤건설로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요거 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날짜가 이거는 이제 또 며칠 날짜인가 봤더니 9월 20날이네요. 자, 9월 20날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카드의 매출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매출 중에서 카과라는 얘기는 카드 매출을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17번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카가 어느 카드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거 지금 무슨 카드예요? 삼성카드죠. 여기 삼성카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뭐 팔았는가 봤더니 벽시계를 최혜진한테 판매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찍어 주시고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여기 카과 거래잖아요. 카가 현가 거래는 반드시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는 공급대가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다시 카과 거래나 현가 거래, 자, 이 거래는 반드시 공급대가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프로그램을 짤때 공급대가로 입력을 해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게 입력이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120만원을 하게 되면 120만원을 이거를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려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다 체크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삭제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입력하세요. 카과 벽시계 하고, 자, 무슨 가로? 공급대가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산된다. 자, 최혜진 돼서 했고요. 밑에 분계는 카드 거래니까 카드 선택하면 되죠. 4번. 그러면 상품 매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자, 외상 매출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랬는데 카드사로 찍혀줘야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가 나와 있어요. 자, 7월 25일이니까 납부하는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7월 20일이니까 우리가 일기 확정이네요. 그죠? 6월 30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자, 6월 30일 날.
6월 30날 거래가 왜 안 되지? 아, 그렇지. 자, 6월 30날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봤더니 이런 거래가 있겠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분개 해주고 납부세액을 구해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확정 때는 우리가 직접 신고하게 되면 잡이익 발생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자신고하게 되면 납부세액 공제해준다고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잡이익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 30날에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미지급 세금이니까 역상 세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역분개하는 것은 부가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일반 전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일반 전표에 6월 30날 이렇게 입력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전표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지금 미지급 세금을 언제 납부해야 돼요? 7월 25일 날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25일 날 분개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25일 날 제가 분개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자,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고 예금도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겠죠? 자, 요거 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요거 분개 우리가 왜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하고 7월 25일 날 지금 보니까 신한은행 통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가세 납부한 그 거래죠. 그래서 6월 30일 날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고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세요라는 게 수행과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했다, 납부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결산 들어갈 거거든요. 자, 우리 결산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수동 결산이 있고 자동 결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동 결산 먼저 우리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 결산에 먼저 보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미수이자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보면. 그러면 여기 이제 12월 31일 날 우리가 직접 분계를 입력하는 것이 수동 분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미수는 자산에서 차변의 미수 수익과 이자 수익 해가지고 50만원, 50만원 입력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수동 분계예요. 나머지 보니까 기말상품 재고액 4천만원 입력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확정일, 단기분, 정기분 일자만 입력하는 것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 순서대로 요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분계를 했어요. 입력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자동 분계로 들어가면 결산 재무제표에 보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1월서부터 12월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아니오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그럼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상품 매출원가는 451번 이렇게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51 하시고, 원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원가는 뭐라고 나오냐. 자, 여기 우리가 이 원가는 제조 경비에 관련된 거죠. 그럼 제조는 몇 번대? 500번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00번대니까 1번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500번 1번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창이 열려요. 그럼 여기다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금액이 얼마 있었어요? 4천만 원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4천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입력했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반드시 뭘 눌러줘야 된다.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전표 추가하게 되면 제가 이미 저는 그 분계를 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 이런 부분에 분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존재 뭐 삭제 저는 이제 삭제를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표 요런 분계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결산 분계로. 자,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자, 요 분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세요.
자, 이제 이 분계가 다 됐으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로 들어가요. 자, 아니요, 부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당기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당기, 여기는 전기, 그죠? 여기다가 날짜를 2025 0227 입력하시고 여기다가는 전기분 날짜 입력하시면 돼요. 자, 2024 자, 0227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미 제가 전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다라고 예라고 눌러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 일반 전표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분계가 떠요. 이런 결산 분계가 자 이런 분계가 뜹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2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이 더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결산을 우리가 이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순서대로 열어줘야 얘가 반영이 돼요. 이게 문제점인데 수정이 계속 안 되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자, 아무튼 이 방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누르느냐 손익계산서부터 들어가요. 12월. 그래서 이걸 열어주고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가 어디로 간다?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서 당기순이익 일치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12월달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여기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 미처분 잉여금 나온 거 있죠. 요 금액이랑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612-947-756이라고 나온 거랑 재무상태표에 612-947-756 요 금액이 일치하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된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앞전에도 확인한 것처럼 정답을 적을 때는 한글을 못 읽어요. 얘가 채점하는 애가. 그래서 기계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천원, 원 이런 쪽으로 건, 매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코드 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5자리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채점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 2급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처 등록조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자,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 거래처에서 지금 찾는 거잖아요. 일반 거래처의 명품은 자, 대표자는 신정일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명품 인테리어에서 담당자 메일 주소는 신 이렇게 나온 거 아까 우리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 중에서 자 3번에 예금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금 종류가 차입금만 있는 예금 종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금 종류가 차입금만 있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차입금만 있는 것은 두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예금 종류에 그죠? 맞는 얘기고 카드거래처에 매입거래처는 한 곳이 아니라 하나 둘셋넷 5개가 있죠. 그죠? 틀렸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총계정원장을 조회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총계정원장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총계정원장에 자, 여기 보면 1월 1일서부터 하고 계정 과목을 101번 현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101번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월별의 금액으로 틀린 것 이렇게 있는데 2월 달에는 지금 대변의 금액, 월별 출금된 대변의 출금된 금액이 이거잖아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니까 받으면 차변, 쓰면은 대변, 출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출금된 금액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는데
2월 달에는 1743인데 399라 이렇게 해서 틀렸죠. 자, 그 다음 문제. 학기 전의 시산표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학기 전의 시산표 여기 나와 있죠? 장부에. 자, 여기에서 보니까 7월 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도 7월 31일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7월 31일 날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단기 차입금. 자, 그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1,7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8월 말에 이런 얘기니까 8월 달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8월 말에. 자, 8월 말에 보니까 미지급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미지급금 부채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잔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1억 2천 039,14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는 거네요. 자, 그럼 계정별 원장으로 가요. 자, 계정별 원장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메뉴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9월 말이니까 1월 1일서부터 그죠? 9월 30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별이잖아요. 108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외상매출금 코드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제 외상매출금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여기다가 108번 끝이 아니라 108번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보기 좋겠죠. 그죠? 9월 말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쭉 내려보세요. 자, 9월 말 잔액이 이게 잔액이잖아요. 172, 171. 자,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라고 나와 있으니까 재무상태표로 다시 들어가서 그죠? 12월 말에 미수 수익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50만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냐 물었어요. 240만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요 문제 잠깐 좀 볼게요. 자, 12월 말에 비품 금액이 나와 있죠? 자, 비품 금액. 자, 비품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장부 가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물어본 거거든요. 그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요번에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 봐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야? 612, 947, 756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거. 자, 요번에 이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로 갑시다. 자,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매출원가는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요거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하는 거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접대비서부터 볼까요? 자, 접대비 26537 맞죠?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가 얼마야? 7054100인데 틀렸죠? 2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겠고요. 자, 영업의 수익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이 코드 번호 세 자리 입력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영업의 수익은 요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비익인데 제일 큰 게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의 계정 과목 코드는 이런 얘기니까 계정 과목 코드는 901번이 계정 코드죠. 그죠? 그래서 901번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이거 닫으면 X표 닫으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유형자산 처분익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20만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는 거잖아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부가가치세 1, 2가 나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2기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2기 예정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예요? 7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러오는 거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이 떠요. 그러면
여기 보면 9번 난 이렇게 있으니까 요 9번 난이죠. 요게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세 신용카드 3번 난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3번 난 요거 나온 거에 세액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여기는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세액을 물어본 거니까 지금 세액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12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 난. 자, 16번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세액을 또 물어봤죠. 그러면 세액은 여기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80만 원. 뭘 물어보는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예정 신고 기간 전자 매출생에서 부가세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부가세 합계 금액, 여기 부가세 합계 금액은 지금 여기 보면 매출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매출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다 딱 하나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럼 합계 금액 나온 거 있죠? 세액의 합계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발급분과 개인 발급분 해가지고 총 이만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매입세액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자, 매입 계산서예요. 여기 보면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럼 여기는 전부 다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부가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거든요. 그럼 매입 계산서를 보고자 할 때는 위에 상단에 보면 과표라고 나온 거 있죠 지금 여기를 눌러 주시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계산서 발급 금액과 계산서 수취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는 매입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어본 거니까 계산서 수취 금액을 물어본 거거든요. 150만 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못 찾아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디를 누르라고요? 과표. 여기 보면 과표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요거를 반드시 눌러서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적금 현황 나와 있어요. 자, 예적금 현황. 자, 예적금 현황은 우리가 자금에 관련된 거 있죠? 여기 보면 자금이에요. 자, 예적금 현황. 그러면 며칠 날짜예요? 12월 말일자니까 12월 여기 12월 자, 31일자로 입력을 해 주시고 자, 잔액을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자, 하나은행 얘가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조회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자, 다시 여기 또 들어가서 영수증 수치라고 했죠. 자, 영수증 수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영수증 수치 같은 경우를 결산서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자,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자, 이렇게 했었고 1번에 여기 나오면 14만 3천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1번에 와서 꼭 명세서 불러오기를 눌러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해야지만 이 금액이 불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14만 3천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정보 분석하는 게 이제 나오죠. 여기 보면 재무 상태표로 들어갑니다. 자, 부채가 얼마 있는가 봤더니 아까 부채 총계가 52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지금 뭐에 관련된 거예요? 전기분해에 관련된 거를 물어본 거니까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전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단기고 그러니까 전기에 해당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총계는 143318이 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다라고 하는 건 자본 총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자본 총계가 얼마? 272807이죠? 272807. 그래서 나눠주게 되고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2%. 반드시 전기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 전기잖아요. 전기. 그죠? 자, 이것도 전기에 관련된 거죠. 자, 전기에 관련된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면 전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이제 우리가 열어야 돼요. 전기죠. 그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 있었어요? 전기는
1억 42만 원. 자, 1억 42만 원. 매출액은요, 맨 위에 있겠죠. 5억 6천 나눠주게 돼서 100 하면 1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 전산액이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KLF하고 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생략해서 발행하고 전송하는 것 부분, 그 다음에 적격 증빙에 대해서 영수증 수취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 이게 우리가 KLF하고 다르다. 다만 우리가 거래 입력하는 건 좀 단순하다, 쉬운 것만 준다. 그래서 KLF 시험보다는 우리가 전산액 1급보다는 좀 쉽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회 문제 풀었고요. 이제 다음 번 풀을 때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